자, 업사이클 리서치, 자, 연일 시장이 미국에서 참 트럼프의 관세 요게 이제 끝장을 보자 약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망난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번에 좀 욕하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 우려감으로 시장이 연일 폭락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와중에 진짜 뭐 대만은 지금 뭐지?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죠. 3일 동안 20% 밀렸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그 코로나 네. 코로나 하락 진폭만큼 거의 빠지고 있어요. 대만은. 이제 어쨌든 우리도 뭐 반도체도 지금 완전히 안심하긴 그렇죠. 관세를 조금 피해가나 하는데 언제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긴급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거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점은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역사적 저점들은 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내는 좀 시간들을 오늘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그 오후 1시 정도로 기해서 관세가 이제 적용이 돼 버렸고, 이제 진짜 뭐가 없구나, 끝장을 보자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또 우리도 보복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감히 보복을 해? 너네는 104%. 야, 끝장 보자는 거죠. 여기 상태에서 혹시 두 분 생각에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저는 없다.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이제 뭐 유럽에서도 너네도 우리도 뭐 하겠다, 뭐 어쩌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없이.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네네네. 말씀할게요. 물론 이제 저는 진바닥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처럼 탁 찍고 3,000포인트까지 쭉 올라가는, 또 혹은 뭐 리먼 사태처럼 저점을 탁 찍고 쭉 올라가는 그 진바닥은 아니지만, 이번 관세 이슈에 따른 바닥은 거의 왔다. 데드캣 바운드가 될지 아니면 단기 랠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반등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지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딱 일주일만 참자라고 말씀드렸고,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반응이 되게 유해요. 그러니까 뭐 중국만 바로 때리고 한 거지, 주말 사이 혹은 오늘까지 해가지고 유럽이 우리도 관세 매길 수 있는데 우리 공산품은 0% 하면 안 될까? 우리 이거는 저거 하면 안 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관세 매긴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다가 트럼프가 야 와인 100% 때린다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러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이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깨갱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요 국가들이 더럽고 치사하지만 일단은 굽신거리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저께까지는 루머로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저거 일론 머스크 저희 씨 하면서 이거 아니다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네.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야 우리 조금만 나 좀 살게 좀 해줘,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난번처럼 그래 또 한 달 유예해줄게, 한 달 동안 니들 잘 협상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루머로 막 돌 정도면 거의 이제 단기적으로 요 관세 이벤트의 저점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아이씨 이거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막 속으로 내 재산이 지금 16조 원이 날라갔어. 20조 원 날라. 20조 원 날라갔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다시 회복은 하겠지만, 예. 당장 일단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가 아니다 싶은 거죠. 자, 우리 변영희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더 나빠질, 혹시 우리가 뭔가 이런 것도 좀 미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혹시 없을까요? 그냥 이제 진짜 어떤 바운스 요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어제 미국 증시 흐름들 봤으면은 네. 어제 시초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 좀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그 갭에 대한 기대치가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더 걱정이 좀 컸어요. 근데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보면 어제 종가 기준에서 니케이가 한 6%대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약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한 그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반등폭으로 보면 일본이 어제 더 강했던 이유에 대한 배경을 확인해 봤을 때 관세 관련돼서 일본과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이었고 오늘도 사실 뭐 국내 경우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X에서 뭐 확인된 메시지 보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 동맹국들을 최우선적으로 관세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적인 반등의 어떤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뭐 관세 현실화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오늘까지는 좀 반영하지 않았나. 다만 이제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에서에 대한 흐름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뭐 1%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흐름들 그리고 유럽 선물도 지금 재차 좀 하락하고 있는 점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내일 시초까지에 대한 일부 영향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이 낙폭은 이전 데이터였던 우리가 주봉상에서 봤을 때 한 2,100선까지 좀 갈 수 있는 시그널 정도는 아니겠다. 다만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됐다는 부분들은 반대로 좀 해석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향으로 해석을 해야지 한국은 오히려 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좀 알래스카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좀 참여한다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관세 협정 내지는 과거에 뭐 우리도 뭐 FTA 협정에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집권 1기 때 다시 좀 개정을 좀 한 바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성과, 협력 성과가 좀 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서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거래 내일까지에 대한 이 과매도권이 전 장기화되지 않나라고 보고 한 시초까지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겠지만 오전장 중후반을 좀 기점으로 보면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견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유찬 본부장님하고 조금은 비슷한 의견에서 지금 찐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찐바닥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반등, 데드캣 바운스 정도라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만이라도 올 수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는 좀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마켓 파워 시스템에서 이거 약간 오늘의 저점 확인이 됐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중에 이제 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조금 사볼랍니다 했는데 또 저점 매수가 일단 되기는 했어요. 일단 수익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과연 이제 내일 움직임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약간 그런 파생 시장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세력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에서 좀 억지로 부릴 수 있으나 이제 그 구간에서 거의 한 오전 아마도 만약에 억지가 나온다 해도 오전 중으로 마무리가 될 지난달 만기 때도 그랬거든요. 오전 잠깐 한 1시간? 1시간 반인가? 그 정도만 나오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서 아마도 내일 또 좀 그런 게 조금 나올 수 있는 예의주시를 실시간으로 좀 잘 봐야 되겠다. 어쩌면 진짜 바닥의 터닝 신호가 강하게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를 좀 갖고는 있어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인해서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됐기 때문에 네.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에서도 뉴스에 팔듯이 그쵸. 일단 확정 네. 돼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물론 관세를 유예하면은 더 좋은 거고 유예가 이제 앞으로죠. 뭐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뭐 주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세가 유예가 되면 더 좋은 거지만 지금보다 관세가 더 높아질 건 없는 거잖아요. 중국을 빼고는. 네. 중국은 이게 바로 우리 35%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너 103% 105% 이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사바사바 한 것이지 너 이건 아니잖아요. 감히.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러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의 꿀렁꿀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야, 또 뭐가 저기 되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 중국에 그걸 노렸다 그러잖아요. 딱 미국 개장하기 직전에 관세 부과 하니까 미국이 쭉 밀렸다가 네. 또 그 거짓말 뉴스 나오면서 좀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또 밀렸었고 한 건데, 그런 중국의 영향이 이제 시장에 미친 거는 중국이 저렇게 하니까 유럽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사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내일 뭐 장중이나 아니면 뭐 금요일 뭐 만기 지나고 뭐 이런 부분도, 혹은 다음 주 어떤 두 분이 혹시나 생각하시는 것 중에 야, 이런 거가 나오면 진짜 일단 찐바닥까지는 몰라도 꽤나 그 반등이 꽤나 조금 나올 수 있는 반등이 있을 거야. 혹시 그런 뭐 시그널이나 어떤 힌트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시장의 방향성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일본이라도 네. 미국과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에서 관세를 일부 면제 조치했다, 관세를 완화했다, 뭐 그러니까 이전처럼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그죠?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는 관점에서 리스크는 좀 빠르게 좀 해소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사실 뭐 기대했던 요인들, 어제 일본 증시가 좀 강했던 요인들은 제일 먼저 일본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하겠다라고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좀 발표가 나왔었고, 네. 지금 이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을 보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요 동맹국 안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가 요인들은 충분히 좀 추세의 어떤 전환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도 뭐 관세가 발효가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뭐 최악의 상황이 좀 현재 좀 진입됐던 거고, 그런 우려감들이 최근 한 3거래일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로 저는 이미 다 상당히 좀 반영이 됐다고 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서 저점을 깨는 추가적인 하락을 우려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이 시점부터를 우리가 좀 저점으로 좀 인식하면서 이제부터 좀 줍줍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저는 충분히 뭐 바닥을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 관점보다 이미 뭐 발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 오히려 좀 저는 가장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일본이 됐건 뭐 캐나다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지금의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만 한다 하더라도 확 터닝 어떤 부분들을 그렇죠.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우리 혹시 유차희 본부장님은 또 다른 아니 어떤 저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표로 본다라면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빅스 지수예요. 빅스 지수. 네, 빅스 지수를 많이 보는데 네. 이게 60포인트를 한번 월요일에 60포인트 찍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여기 확대를 좀 해드린다라면 60포인트 찍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흔들림이 나와서 다시 한번 6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다. 네. 그럼 그때도 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요게 이제 과거의 사례입니다. 네. 과거의 사례인데 60을 돌파했었던 적이 작년에 엔캐리 네. 그때 64까지 갔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게 최대 확대한 겁니다. 코로나 때가 80에서 90 정도. 리먼이 90에서 80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9.11 테러,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뭐뭐 했을 때 다 50 미만에서 피크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금 빅스 지수로 본다라면 단기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기가 빅스 지수를 통해서라도, 이건 왜냐면 지금은 진바닥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뭐 업사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변영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겠는데, 지금 저점 찍고 코로나 때처럼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맞습니다. 여기가 진바닥일지 가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반등 정도는 그쵸. 무조건 뭐 3%든 5%든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빅스 지수 하나만 일단 보면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어떤 생각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변영희 대표님 뭐 두 분이 확실히 이 각각의 의견들을 주셨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시장을 찍어 눌렀던 요인, 관세 그 부분들에서 야
뒤가 없네. 빠꾸가 없어. 노빠꾸야. 근데 약간 그래 변화를 해줘. 지금이 가장 최악인데 최악보다는 좀 나아지려는 여지가 있는 그 상황. 그죠? 시황적인 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지수적으로 빅스 지수가 60 이상 올라갔을 때가 아주 무슨 뭐 엄청난 폭락이 들어왔을 때만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던 거고 이번에도 60을 넘어가 봤어. 그러니까 다시 또 60 더 이상 간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그동안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관심 있게 봐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어쨌든 오늘 한 SK하이닉스를 뭐 엄청 산 건 아니지만 한번 1차적으로 조금 진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반등이 일단 조금씩 나오고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도 반등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에 대한 기미가 있을까 좀 더 기대를 해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목요일 상황에서는 옵션 만기 파생 시장 때문에 약간의 억지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을 거다. 좀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 다음에는 그러면 만약에 터닝이 어쨌든 나온다면 지수가 뭐 2%든 3%든 뭐 며칠 한 그래도 그죠? 하루만 딱 올라갔다 끝나면 안 되겠고 그래도 한 3일 5일 이상 이렇게 좀 반등해 준다면 무슨 주식을 사면 좋을까를 잠시 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